지금 우리 최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어떤 창업 동업자 계약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그 동업자로서 경쟁사가 되는 건 되게 막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또 기업의 비밀을 유출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혹시 이거 말고 또 어떤 중요한 조항이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동업자 계약에는? 법률적으로요? 법률적으로. 그럼 세부적인 거를 여쭤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네. 스파이크를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헤어질 때의 문제도 있지만 네. 특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동업을 하실 때는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3명이 있는데 한 분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다른 주주들은 편하진 않을 거예요. 나갈 때 좋게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나간 사람이 계속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몇 년 내에 나가게 됐을 때는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 주주 안에서 누군가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주식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이 재산을 처분하는 건 사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유재산. 그렇죠. 네,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서 제한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희 4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무사님이 나가면서 다른 분한테 이제 온 거예요. 속 잘리죠. 그래서 한마 갖고. 저희 불편한 거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딴 사람한테 팔고 가면은 그것도 이제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남아있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좀 처분하고 나가라. 나갈 거면. 그리고 나갈 때 제3자한테 팔 건 우리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주식 이제 나갈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 지금 아까 이제 변리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겸업 금지 의무라는 거예요. 금지 의무. 이제 동일한 업종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거 하고 이제 비밀 유지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거랑 이제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겸업을 금지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걸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 당사자 간의 어떤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주주관계약서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겸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나 주식 처분을 할 때 제한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데 이 내용이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인 데가 있고 4명인 데가 있고 그렇죠. 나갈 때 누구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누구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용까지도 사실 주주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주 간의 어떤 경영을 하려면은 근로계약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도 싸우지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쪽은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게 불신으로 쌓이면 거기서 이제 분쟁이 씨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기여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사업체에. 그래서 그 기여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시켜놓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은 진짜 필요해요. 갑자기. 왜냐면 이게 보통 나갈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안 나가요.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나갈 때 안 나갈 때 차라리 나가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4명이서 같이를 했어. 근데 나머지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좀 좋은 마음에 같이 열심히 하지만 이제 본업들이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이걸 놓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그냥 돈 얼마 넣어놓고 이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거 잘 되면 좋으신 거고 굳이 이거를 굳이 엄청 큰 돈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팔고 나가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이 일을 실제로 하는 대표 내지 다른 사람은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사기가 이제 저하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잘 돼도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 것 때문에 얼마를 가져가게 될 테니까 사람이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했었어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하게 되면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벌면서 어떤 생활은 유지가 되어야지만 어떤 이제 그 창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 본업을 그냥 사실 내려놓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를 금방 관두고 창업에만 뛰어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으면 아예 그냥 그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방 이 동업체는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을 거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시간이라는 표현도 쓰시긴 하셨는데 네, 시간적으로도 있고 그런 어떤 기여나 노동에 대해서 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할당량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리드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각자 팀원에게 다음 주까지 너는 이제 이거를 해오시고 업무 단위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의 측량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만 해도 이거 많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정 시간에 좀 같은 물리적인 공간 내에 와서 같이 이것과 관련된 업무만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단 몇 시간은 같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업무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12시간 정도는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만약에 이제 철저하게 좀 지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시간인데 8시간밖에 안 했다. 그럼 시간 체킹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게 반복됐을 때 몇 회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도 회사니까 뭐 공문처럼 아니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관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해지 사유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업무를 할당량을 줬는데 제대로 수행이 안 됐어요. 근데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가 어려운데 다른 주주들하고 평가를 좀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못 미친다라고 이제 결과 나오면 그 결과 횟수가 만약에 계속 이 사람이 일 시켰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다. 이게 3회 이상 반복되면 아웃.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걸 내용들. 증빙 자료 남겨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남겨놓으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메일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약간 서로 원격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원격제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시간 체킹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 체킹 애매하고 그리고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평가를 좀 할 수 있긴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이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서로 감시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돼버리니까 진짜 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이 저는 좀 가장 확신합니다. 정말 혼자 하고 싶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동업자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 동업은 좀 다를까요? 어떤 계약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A와 B가 동업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할 건지 얼마씩 서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익 시현 어떻게 하고 손익 분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해둘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는 동일하지만 주식이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빠지게 되겠고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에 가는 게 더 주먹구구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거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서로 그리고 나중에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죠. 형사적으로.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소를 한 사람도 그렇고 당한 사람도 그렇고 저희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시간도 낭비고 스타트업이 만약에 잘 이제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실은 좀 견디기가 이제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사 고발이 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하겠죠. 뭐 배임이다, 횡령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성을 하시고 어느 이제 지분이 없으니까 어떤 그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출자한 금액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는 건 내용적으로는 이제 주주관계약서랑 동일할 것 같아요.